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함께합니다. 진행의 장혜리고요.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를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00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천선을 돌파를 하면서 코스닥과 벤처 비상장 종목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벤처 펀드 수익률이 또 날개를 달았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네. 일단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일단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기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신해서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 그 네. 벤처라는 거는 이제 비상장 주식이나 스타트업 펀드 이제 투자하는 펀드니까 일반 개인들이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사실 비상장 기업을 하는 그 이제 어떤 뭐 종사자들 자체가 이게 좀 불법적 요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한 5년, 10년 전에 이쪽에 있던 종사들이 거의 좀 안 좋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비상장 주식을 하려면 이제 증권사 이제 전문을 하는 증권사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코스닥 벤처를 어떤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상장 주식의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한번 화면을 지금 켜주시면은 네, 화면 함께 보시죠. 이게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시세라든가 뭐 매수업과 매도업과는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업자들이 막 그 조작을 하는 게 많아요. 네. 그래도 보면 지금 여기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안 나와.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얼마 하냐면은 지금 네. 보시면 얼마로 나오죠? 150만 원 나오죠. 네, 현대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조만간에 이제 그 뭡니까 상장이 된다고 하는 뉴스인데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100만 원이었고요, 99만 원이었는데 네. 이게 장외 시장이 되게 막 호가가 막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되고 실제로 이게 이제 거래로 이어지는 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38 이 커뮤니케이션 일단은 어떤 정보를 얻되 여기 있는 시세는 그거를 그대로 믿으면 믿지 말아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또 정보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 들어와서 네, 주요 이슈들을 한번 업데이트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세에 대해서는 아직 믿을 만하지는 않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좀 잠시 후에 저희는 증시 상황부터 확인을 해본 다음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증시 뭐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0.37% 상승하면서 3,194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01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2,425억 원 계속해서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1,695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484억 원, 기관이 40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6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8% 빨간불로 전환시켜놨습니다. 여기 SK하이닉스 0.36%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1.28%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45% 약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9%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0.51%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2%, 삼성 SDI 0.86%, 셀트리온 1.4%대 바람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 살펴보시면 기아가 0.23%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1.29% 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대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LG전자 오늘 4%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72%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0.18% 상승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0.45%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발표했던 SK텔레콤 2.56%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KB금융 1.32% 빨간불 켜내는 반면에 SK는 0.85%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1.2%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함께 2.5%대 탄력 붙어내며 5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1%, 또 HLB도 함께 1%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은 2.4%또 빨간불 켜내면서 10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 ENM은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NF가 1.4%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제넥신 오늘 3%대 크게 또 시세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엔터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IOK가 15%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도 오늘 4% 가까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갤럭시와 SM도 3%, IHQ 1.74% 탄력 붙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화 네트워크스와 초록빛 미디어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내면서 엔터 관련주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도 오늘은 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TSI가 3%대, 웰크론한테 9%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인테크도 6.59% 상승하고 있습니다. EID도 2.96%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PNE솔루션도 0.45% 강보합에 PNT도 1.2%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관련주 살펴보시죠. 뉴욕에서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지만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티너 인베스트 9%대 밀리고 있고요. TS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도 6%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덴트와 위즈들도 거의 5%에 가까운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들이 3%대 밀리고 있습니다. SGA도 1.72% 시세 밀리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고요. 바로 전문가분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 3,200선을 지금 터치를 했거든요. 다시.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보면은 제가 계속 이제 선물을 얘기하면서 외국인들이 거의 순매도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에 있어서도 순매수를 전환했어요. 그래서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환율도 1,175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과연 이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지수는 뭐 코스피가 최근에 코스닥이 이제 천수닥 되면서 올랐지만 이제 코스피는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어때는 제가 볼 때는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수익률 면에서는 어떤 그 종목 그 장세인 어떤 그 종목이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서는 코스피 종목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종목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수급 상황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네네.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와줬다. 근데 아직도 기관 쪽은 좀 지지부진하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일단은 카카오. 네. 어제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액면분할하면 일단은 단기간에 오를 수 있다. 물론 네. 중장기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뭐 카카오가 거의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그렇습니다. 뭐 네. 아까 10몇 프로까지 올랐었는데 조금 네. 상승률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제가 계속 최근에 이제 이 지주사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뭐 네. SK그룹이라든가 이제 하나그룹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LG그룹 주식이 오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네. LG그룹도 이제 분명히 지배구조 개선이 되면서 아마 5월달에 LG가 아마 그 거래 정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타이밍이 지금이냐 아니냐인데 어쨌든 간에 LG그룹주도 일단은 이제 그 이런 어떤 지주회사가 계속 관심 받는 이유면 내년도에 이제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손자 회사들은 M&A를 할 수가 없어요. 100%를 다 지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전에 이제 그런 어떤 지배구조를 이제 완성을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지주회사들의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룹사들의 지주회사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또 지주회사 테마도 형성되지 않을까. 이제 현대그룹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엔지니어링이 상장되면서 네. 아마 이거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뭐 글로비스타, 뭐 모비스타 아마 이런 게 이어지기 때문에 SK그룹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마 이런 지주회사 움직임들을 우리가 또
테마로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지금 특징주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미국 네네. 증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관련주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그 항상 주식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약에 올랐으면 분명히 코인베이스 상장 때문에 올랐을 거라 그렇게 얘기할 했을 것 거고 같아요. 빠지면은 역시 소문회사가 뉴스에 팔아라. 네. 그러니까 그거 결과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나 항상 기자들이나 이런 분 얘기할 때는 그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네. 굉장히 편해요. 네, 그렇겠네요. 네, 가상화폐 관련주 아무래도 이제 수익 차익 실현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흐름까지 좀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슈킹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만의 또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죠.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원래는 이제 섹터를 이제 하는 시간인데 네. 제가 이제 좀 목요일 날은 좀 변화를 줘서 아마 이제 공모주가 청약이나 예스는 공모주에 대한 좀 분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네. 저는 그 동안에 있었던 이제 이슈들 뉴스 같은 거에서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것들 아니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뉴스를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함께 확인해 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 한번 4월달에 네. 청약 일정 보면은 해성 TPC하고 이삭 엔지니어링이 이제 청약이 끝났어요. 네. 지금 보면 이 두 종목이 거의 뭐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이삭 엔지니어링을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쿠콘이 이제 다음 주에 청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쿠콘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삼성 SNC라든가 SKIT 테크놀로지, SK에서 아마 네, 지금 여기 또 관심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청약하기 전에 한번 분석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삭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문 업체거든요. 이번 청약에서 무려 2,262대 1 대단하죠. 와, 엄청나네요. 네, 증거금이 뭐 이런 조그만 회사가 거의 뭐 6조, 7조 가까이 네. 끌어들였거든요.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회사는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청약 경쟁률이 일단은 1,427대 1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2,200대 1이라는 거는 좀 예상을 일단은 넘은 그런 이제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공모가는 희망매도 상단인 11,500원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주가 210만 주 발행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241억 정도. 그 얼마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200대리니까 공모 자금이 거의 7조 가까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제 이런 자금을 어디다 쓰느냐? 이제 시설 투자 운영 자금. 그래서 일단은 뭐 시설 투자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생산 자동화 구축.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 개발, 인력 확충에 투입을 한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그 오배형 이슈가 뭐냐면 이제 상한 전환 우선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2020년 내년 7월 이후에나 나온다기 때문에 네. 이런 오버행 이슈는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일단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전 단계, 그러니까 뭐 전공주, 후공주 그 앞전이 아니라 네. 전반적인 그런 솔루션 제공 가능한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설립이 돼서 일단은 이제 지멘스와 파트너 체결한 게 이제 2008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는 이제 하이닉스의 메인 유틸리티 자동화 솔루션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에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2018년, 2020년에 가지고 계속 이제 진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노스볼트양 2차 전지 제어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을 해서 일단은 다음 주 21일 날에 코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네. 네, 제품별 매출 비중은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업 자동화 솔루션이 70%, 전기전자, 부품 도매가 22.5%, 디지털 팩토리가 5.1%, 초고압 예방 진단이 1.2% 되고요. 그다음에 공모 주주 비중은 최대 주주가 63%, 전문 투자자가 8%, 우리 사주 조합이
1% 이런 식으로 주주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뭐냐? 이제 네. 1번은 국내 파트너사를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 확대 수혜가 기대가 된다 해서 일단 이제 산업 자동화 솔루션 공급비율 대상으로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춘 파트너사의 협업을 통해서 일단은 그 솔루션 어떤 거를 확대한다.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얘기인데 일단 이제 지멘스랑 오스도트 그다음에 AWS 등의 해외 파트너사의 협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주요 시장인 이제 반도체라든가 철강, 2차 전지 시장이 하이엔드 마켓 진입에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또 기존의 고객사 대상으로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 공급을 확대 중에 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이러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네. 이거에도 어떤 계속 고도화를 통해서 아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고압 전력기기 예방진단 솔루션. 요거는 이제 한전하고 이제 좀 관계가 있는 건데요. 네. 일단은 이제 한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고압 전략기기 예방 진단, 뭐 화재라든가 어떤 뭐 파손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국내에 민수 변전소 보유기로 해서 일단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전력 변전소 예방 정비 사업에는 진출해서 성공을 했고요. 뭐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매출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민수 발전소까지도 영역을 확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2차 전지, 공공 부문의 인프라 구축까지도 일단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2차 전지는 코렌스 전기차 모터 생산 회사, 그다음에 CIS, PNT. CNT가 아까 반도체 2차 네. 정비 업체에 나왔었죠. PNT가 일단은 정비 업체 중에는 대장주인데 네. 주가 흐름은 이렇게 승률은 신통치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주자가 PNE 솔루션인데 역시 주가가 지금 계속 좀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네. 종목들이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뭐 새만금, 태양광 발전 뭐 여러 가지 입찰을 했는데 일단 공모 개요는 일단 이제 끝난 거지만 일단 상장 예정일이 4월 20일이다. 그래서 이제 주요 사업 부문 이제 산업 자동화 솔루션 해가지고 이제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기술 구성 요소미 장비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철강 해가지고 현대스틸, 포스코, 동국제강, 동부제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포스코 ICT, 그다음에 플랜트 뭐 이런 회사들하고 일단은 공급을 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디지털 팩토리 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윈 이게 뭐냐면 이제 솔루션이 두 개죠. 생산 공정 최적화 그다음에 OPS 디지털 트윈 솔루션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3D CAD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산업용 또 IoT 솔루션 해가지고 뭐 얼티비스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영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계 수준의 최고 수준의 어떤 레퍼런스하고 일단 고객사를 이제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H, 지멘스 뭐 이런 네. 그룹들이 있고요. 국내도 뭐 하이닉스, 뭐 CIS 굉장히 여러 회사 일단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마켓에 입증된 경쟁력 해가지고 반도체가 이제 설비 확충이 이제 앞으로 약 28조 원, 그다음에 철강은 1조. 2차 전지 3조여가지고 계속 아마 이 회사는 어떤 솔루션은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장 포션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전에서 초과학 전력기기 해가지고 이제 한전뿐만 아니라 이제 민수 변전소까지도 네. 일단은 진출한다. 해서 이게 이제 이삭 엔지니어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성 TPC는 사실 뭐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거기를 계좌를 계속 뭐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사실 이 자료 만드느라고 사실 좀 오늘 새벽까지도 했었는데 네. 그거를 제가 뭐 가입해가지고 할 시간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요약만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성 TPC는 경쟁률이 2,053대 1. 아까는 이제 우리 이삭 엔지니어는 2,200대 1인데 그거보다 약간 못 미쳤고요. 그다음에 기간 예측은 이게 더 컸는데 높았는데 일단은 저 역전이 된 모습이지만 일단은 공모가는 상단을 또 상회를 해가지고 13,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증거금이 일단은 3조 3천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해성 TPC의 주력 부문은 이제 엘리베이터 감속기예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로봇용 감속기 개발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성 TPC도 일단은 뭐 이렇게 좋은 회사다 이렇게 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공모 자금을 결국에는 로봇용 감속기 연구 개발 아직 이제 완성된 게 아니니까 네.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아마 제볼 때는 이걸 또 만약에 제품 완성될 때는 아마 매출에
굉장히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기호는 이제 뭐 설립일이 97년에 설립이 됐고요. 네. 그리고 주요 제품은 이제 기업 및 동력 전달 장치, 승강기라든가 이제 산업용 로봇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 구성은 뭐 쭉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 회사 이제 보호 예수 매도 금지 해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주로 상장 후 3개월, 6개월. 네. 그런데 뭐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얼마 안 그러네요.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버형 이슈는 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생각이 네. 되고요. 일단은 역시 이 종목도 4월 21일 날 아까 이삭 엔지니어과 마찬가지로 상장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청약할 종목이 이제 쿠콘입니다. 네. 쿠콘은 이제 제가 볼 때도 이제 좀 연구를 해보니까 하여튼 뭐 우리 보안이라는 거의 솔루션, 그러니까 모든 네. 금융기관이 이 회사를 통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쿠콘이 제가 볼 때는 막 청약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목이 이제 제가 봐도 굉장히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빠져들었는데 네. 일단은 좀 이름도 재밌어요. 네, 쿠콘. 쿠폰.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쿠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쿠콘이에요. 쿠콘. 네, 그래서 쿠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핀테크, 요새 뭐 핀테크 계속 뭐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이런 핀테크 상품이 많아질수록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네.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은행, 증권사 등 다수 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연결하는 회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갖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가 필요한 데이터를 고객사 상품에 이제 연동될 수 있게 API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한답니다. 그다음에 특정 플랫폼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한 은행 계좌의 잔액,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쿠폰의 API 상품을 통해서 수집 및 연결된 데이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잔액이라는 카드 사용 내역이 전부 쿠폰을 통해서 이게 취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동사의 API 서비스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비즈니스 데이터 제공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쿠폰은 은행, 증권사, 공공기관 등 다수 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 및 연결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고객사가 필요한 데이터를 고객사 상품에 맞게 그런 네. 이제 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API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조회가는 우리 보면 이제 은행 계좌 잔액이라든가 네. 증권사 잔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쿠폰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쿠폰은 현재 API 상품이 200여 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면 개인 어떤 서비스, 기업 자산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간편 결제, 맞춤형 상품 추천, 은행 업무, 그래서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주요 고객사는 국민은행, 차이코퍼레이션, 코나아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홈앤쇼핑 등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상품이 많아질수록 수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핀테크 산업이 계속 쭉 우리나라 계속 성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그렇죠. 아마 네. 이건 이제 수혜 업체인데 2020년에 아마 이 회사의 어떤 고객된 API 이용 수가 33개에서 전년 대비 20개에서 무려 13개가 증가를 했고요. 결국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공공기관이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어떤 API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에는 특히 차량 시세 조회 서비스 니즈가 증가하면서 이와 연동된 어떤 API 상품 매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아마 차량 시세가 요새 뭐 중고차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네. 뭐 대기업에서도 진출한다는데 아마 현대에서 아마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국회에서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차량에 대한 거 이제 중고차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잘 사야죠. 맞습니다. 신차를 사야 되는데 이제 여의치 않을 때 중고차 사야 되는데 시세가 워낙 뭐 우리 비상장 주식이나 비슷하면 돼요. 그래도 비상장 주식은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되는데 네. 자동차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전문가가 사고가 아닌 났는지 이상은. 뭐 네. 이게 뭐 침수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17% 증가한 600억,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150억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 뭐 매출이나 이런 금액은 이제 좀 미미하지만 네.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의 매출액 중에서 이제 API 관련해서 발생되는 게 무려 96%예요. 그래서 아마 API만 잘 관리하고 이쪽에서만 네.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계속 성장성이 높은 네. 그런 회사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0년 매출액은 이제 514억에서 일단은 기존사들이 일단 API 증가세를 늘림으로써 일단 네.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높은 편이에요. 보통 뭐 10%, 15%만 높다는 이 회사는 무려 25%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할 네. 때.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앱처럼 매출 증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이제 사업 부분이 데이터 서비스와 페이먼트 서비스 우리가 이제 지급하는 거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회사는 뭐 기술력이 이렇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국에 이제 기술력은 인력이기 때문에 인건비에는 크게 돈이 들어갈 건 없으니까 네. 계속 어떤 이제 이런 어떤 가성비랄까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 개요는 이제 액면가는 500원이고 이제 수요 예측일이 지금 끝났어요. 네. 4월 13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납입 예정일이 이제 청약 예정일이 19, 20. 그다음에 이제 납입 예정일이 20일. 상장일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은 28일 매매 개시 내져 있는데 아마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확정된 네. 건 아닌 것 같고 28일 보시면 되는데 공모 후 주주 구성은 이제 최대 주주 그다음에 벤처금의 기존 주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호 회수도 보시면 이제 상장 주선인이 3개월, 그다음에 1개월, 6개월이 11% 정도 돼서 약간 기존 주주에 대해서 6개월 후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회사는 이제 공모가를 계산할 때 피어그룹에서 이제 셔틀뱅크하고 웹캐시를 해서 일단은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 공모가액은 일단은 이제 31,000원에서 4만 원 이렇게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쿠폰의 주요 이제 API 상품을 보시면은 이제 개인 정보, 기업 정보, 전자금융, 간편결제 이제 글로벌로 나누어지는데 네. 일단 개인의 경우에는 뭐 개인의 자산, 금융, 실물 정보를 제공하는 API 가지고 이제 뭐 마이 데이터 서비스,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정보는 아시겠지만은 자금 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은행, 증권사, 카드사의 어떤 여러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기업 내부의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고 새로운 어떤 뭐 그 회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전자금융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뭐 결제라든가 정산, 수납 업무에 활용되는 것 같고요. 이제 간편결제는 이제 우리 뭐 신용카드 없이도 뭐 비밀번호 인증만 하는 이런 간편결제 서비스 앞으로는 계속 확대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은 이제 해외에 40여 개국, 그다음에 2,000여 개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단은 이런 거 서비스를 앞으로 구현할 거다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현황은 이제 개인 자산 정보 패키지하고 이제 쭉 보시면은 뭐 개인 자산 통합 관리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대출 연계 플랫폼 비대면 서비스인데 일단은 거래사는 이제 KB은행 그다음에 네이버, 미래에셋, 대우증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소득 정보 패키지는 이제 비대면 대출 신청 및 대출 심사, 개인 신용평가에는 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핀다에 다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헬스케어 또 패키지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주로 이제 보험사겠죠. 그래서 보험사 네. 산정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대구은행이라든가 KB 손해보험, 보험앱 여기에 네. 이제 이 상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또 기업 자금 정보 패키지에는 뭐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비젠터로 웹캐시가 있고 법인카드 EDI는 이제 기업의 또 뭐 경비 지출 관련 서비스를 하는 건데 비즈플레이, 카카오페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사업자가 휴업을 했느냐, 폐업을 했느냐. 네.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삼성그룹이라든가 하나생명, 저축인중앙해가지고 보면 다양한 어떤 금융기관에 대부분이 쿠폰에 있다는 API 상품을 네.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전자금융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간편결제도 보시면은 NHN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홈앤쇼핑, GS 홈쇼핑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에이팅 관련해서도 신세계 INC,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예금지 조회 1원 인증해가지고 국민카드, LG CNS, 비바리 퍼블리카의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이 회사의 제품을 네.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글로벌이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에 그러면 한 그림으로 보면은 네. 뭐 은행이나 보험이나 뭐 여러 증권사 뭐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어떤 쿠폰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API를 통해서 일단은 이런 어떤 이용자 수한테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거죠. 보면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뭐 도입비 수수료라든가 해서 일단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쿠폰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자가 약 100만에서 일단은 4천만 명까지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일단 쿠폰 API로 비대면 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또 구현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은행이라든가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해가지고 뭐 대출 한도 금리 조회, 네. 대출 신청 접수라든가 대출 실행 결과 통보, 대출 취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할 때 이런 그 플랫폼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역시 쿠폰의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는 이제 뭐 관련된 회사들이고요. 네. 그 주요 투자 지표는 이제 매출액이 2019년에 약 이제 59억에서 24억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일단은 늘어나는 거 나오죠. 79억에서 80억. 그래서 뭐 회사 내용이 뭐 지금 ROE라든가 ROA가 이제 계속 좋아지는 거는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매출액이나 어떤 영업이익은 어떤 규모에서는 좀 작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좀 네, 작은 그래서 회사지만. 일단은 뭐 네. 다음 주에 청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지금 공모주는 저는 무조건 청약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네, 일단은 가져가시면 하면은 좋을 뭐 것 거의 같아요. 무위험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무위험 자산에 수익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열강하는 거죠. 뭐 리스크가 없으니까. 물론 리스크가 없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얘기죠. 혹시 또 뭐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네, 그러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를 가져왔는데 네, 어떤 이슈들이 일단은 이제 있었는지. 큰 회의가 이제 기후 정상회의가 4월 20일이랑 23일 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데 지금 과연 뭐 이제 중국하고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제 중국은 뭐 항상 나오는 대만 때문에 이슈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막 중국 그다음에 요새 또 뭐 시진핑이 열화로 또 뭐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주도하는 기후 정상 화상회의에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이거는 뭐 직접 모이는 게 아니라 화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에 이제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공유될 예정인데 일단은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목표가 2020년, 25년까지 해서 약 2005년 대비 20에서 26, 28% 감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보다 넘어서는 2030년에 약 50%를 2050% 감축하는 계획인데 사실 이제 온실가스 이런 거가 사실 트럼프가 틀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됐으면 아마 계속 지금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이제 온난화가 좀 서서히 됐을 텐데 트럼프가 트는 바람에 지금 뭐 계속 뭐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도 네, 높고 뭐 녹고 에베레스트 있다고 높고 그러죠. 해서 지금 해수면이 아마 이번 세기 말에는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 뭐 모르겠습니다. 생존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어떤 기후 정상회의가 뭔가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온실학과를 유발하는 이제 6개의 기체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가불화탄소, 육불황이 있죠. 근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 환경 속에서 전 세계 기업들의 ESG 경영 또는 가속화를 촉구해서 ESG 경영까지 이제 뭐 네. SK 그룹이 좀 앞서고 있죠 우리나라는. 네. 그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ESG 경영은 기업들에게는 비용의 영역이 있어요. 아직은 이제 의무의 영역으로 그렇죠. 변화 중이다 되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CO2 배출량을 이제 100만 톤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아무래도 그다음에 그렇겠죠. 이제 네. 미국, EU, 인도, 일본, 한국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CO2 배출량 분별 비중은 가장 크게 역시 전력이나 난방. 네. 그다음에 이제 수송, 차량, 그다음에 이제 제조, 건설, 주거, 상 공무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기업들이 뭐 철강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종도 이런 어떤 CO2 배출량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회사들도 결국에는 이제 탄소 뭐 또 배출권이라는 이런 관련 테마들이 또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뭐 주식 보유한도 늘려가지고 뭐 나오지만 여기 보면 이제 사흘째 계속 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늘린 게 맞나 이렇게 하지 나오는데 이제 기금이가 9일 날 이제 확대 결정해도 국민연금이 여전히 순매도 행진을 보이고 맞습니다. 있다. 해서 네. 자산 배분폭이 1%포인트 늘렸지만 주가가 올라서 다시 주식 비중도 느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도 걱정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멈추는 거는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빠지고 해외 주식이 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 평가액이 올라가면서 국내 주식 평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논리에 안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이리블랭이 개요인데 올해 거래 주체 국내 매수 보면 이제 조원인데 네. 개인이 무려 42조 9천억. 그다음에 연기금은 오히려 17조를 팔았고요. 이제 외국인들 6조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연기금의 일단 일평균 순매도액이 일평균이에요. 네. 12월에는 작년에 862억. 1월에는 무려 4,032억, 2월에는 2,400억, 3월에는 1,500억, 4월에는 1,400억.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네. 아직도 우리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기금에 일단은 이런 매도 행진은 네, 계속되고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돌아온 외인 외국인 매수세 주목해가지고 코스피가 3,100선을 넘어오면서 강세를 보고 있다. 가지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제 3,200까지 지금 타치를 네.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코스피가 약 0.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끼쳤는데 외국인이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매수로 돌아섰는데 이달 8일까지 약 한 2조 8천억의 어떤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수는 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일단은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보면 이제 보통 2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미리 선침을 한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네. 계속 이런 슈퍼 사이클에 영향을 받아서 좋아진다고 이제 분석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뭐 반도체 어떤 뭐 차량용이라든가 좀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이제 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도 되고 그다음에 또 TSMC도 또 어제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반도체 업종이 슈퍼 사이클이 이제 도래했지만 과연 이런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게 좀 같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거를 빨리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계가 이제 꿈의 배터리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는 우리나라보다도 뭐 도요다라든가 폭스바겐이 더 계획이 빠르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밑에부터 보시면은 폭스바겐이 지난 3월 전고체 배터리 궁극적 목표 밝혔는데 배터리 파트너서 퀀텀 스케이프가 2025년에 양산 계획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요다는 역시 2025년까지 양산체계 구축하는데 특허를 무려 1,000개 이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 SDI는 2020년 상용화 목표예요. 그러니까 2년이 늦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 1회 충전 800km 주행 기술을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건 또 1년이 늦어요. 2028년에 네. 상용화 목표인데 이제 고분자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리튬 메탈 배터리 기술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 굿 이너프 교수와 전고체 기술 개발 중에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명확한 일정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폭스바겐 도요다가 우리나라 빠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성능의 문제거든요. 네. 과연 이제 이게 주행이 몇 킬로까지 가느냐. 이게 아마 전고체 배터리의 또 향후에 이런 배터리 업체는 아마 전고체 배터리 가지고 재편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지금 뭐 주가들이 계속 뭐 2차 전지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마 또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기술 선정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렇죠. 양산 누가 하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뭐 알트코인 얘기입니다. 네. 알트코인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하는 가상화폐죠. 나머지.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오히려 거래량이 40% 감소를 했대요. 근데 알트코인은 이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일단은 이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가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글쎄요, 뭐 저도 비트코인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연구를 안 해봤는데 사실은 지금 뭡니까 이제 제도권이라는 이런 데서는 아직은 좀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고위 관료들 계속 뭐 투기성 자산이라 하는데 지금 뭐 오늘 뭐 코인베스트 상장 이런 거 봐서는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이제 양성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를 만약에 말로 고위 관료들이 양성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그쪽으로 투기판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겉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일단은 다른 쪽에서는 그냥 양성화 열어주는. 시키는 네. 이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투자 자산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짜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도 어느 정도 포션을 둬야 들어가게 되지 될것 않나 같아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빗썸이 원화 시장에서 약 19만 6,050개 거래됐는데 10개월 만에 거래량 30만 개를 회복한 올해 1월과 비교하면은 거래량이 40% 줄었다는 거. 그다음에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일단 월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래량 줄어든 것은 코빗이라든가 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네. 하면서 거래소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줄자 거래량 감소를 보고 있다. 대신 비트코인을 제외하는 가상화폐 패턴은 알트코인은,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이제 변동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또 우리 팬들이 열광하면서 걸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시했던 러시아 백신이 네. 놀랬어요. 이게 이제 69개국에 30억 인구에 사형승을 했거든요. 오. 인도가 이제 12일 날 네.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9에 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푸트니크를 개발한 러시아 국부 펀드가 일단 인도와 백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자축하는 길을 올렸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네. 백신 거인데 지금 보면 또 덴마크에서는 이제 접종 금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 아스트라제네카 좀 계속 뭔가 혈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 지금 접종이 될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인도가 일단은 인구 세계 인구의 2위인데 일단 3상 이후에 60번째 백신 수입이 되었다라고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도 현지 제조업체에서 5개사와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인도의 의약품 관리 전문의회가 긴급 사용을 이제 승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는 벌써 1억 500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됐거든요. 이러면 이제 14억 인구니까 약 한 8% 정도? 그렇죠. 그 네. 정도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인도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승인을 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이제 코비실, 이제 코백신이 있는데 어쨌든 세 번째로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지난해 8월에 이거를 이제 등록을 했는데 최초로 그때 이제 3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3상이 진짜로 뭐 임상 실험을 한 거죠. 네. 했는데 어떤 뭐 세계 의학자 렌싯에서 뭐 91% 효능이 있다니까 그래도 뭐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외에도 스푸트니크 백신은 인도에도 우리나라도 생산하고 있고요. 네.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주 제가 그때 네. 이브라더스 얘기했었죠. 뭐 맞습니다. 이트론하고 뭐 이아이든가 자꾸 기억이 네, 안 나는데. 이트론, EID, 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스엡스, 이스엡스 맞죠. 네. 그래서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워너브라더 탐내는 K 웹툰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나온래. 난 나온래가 뭔가 했더니 네. 나 혼자만 레벨가 약하더라고요. 아하,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반포의 아파트도 막 세자로 줄이더라고요. 네. 뭡니까 레미안 리버파크 해가지고 이거 줄여서 줄여서 부르는군요. 얘기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몰라요. 그 동네 사는 거 아닌데 일단 뭐 우리 이런 작품들도 이렇게 세자를 줄여서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DNC 메디아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이 웹툰의 어떤 이거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또 넷마블은 또 게임으로도 준비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드라마나 또 제작이 된다니까는 지금 DNC 미디어 카카오 엔터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영향을 받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OTT 관련주 웹툰 뭐 웹소설 해가지고 뭐 그렇죠. 전부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쪽에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네. 디즈니 플러스부터 여러 가지 넷플릭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테마는 계속 이 종목들이 순환이 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들에서 아마 이제 상한가도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엔터라든가 이런 OTT 관련주들, 뭐 웹툰 관련주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미국의 워너브라더 포함한 유명 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나온내는 단일 IPO 우리나라 누적 조회수가 무려 6억 2천만 건이 넘는다. 그다음에 열람자가 660명을 넘어선 작품이라는 거죠. 그다음 하루 최고 150명의 열람의 기록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북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도 네.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과 독일에서는 또 단홍본 출시 첫 주에 아마존 만화책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답니다. 하여튼 뭐 계속 이 회사인데 이제 우리가 보면 원소스 멀티 유스, OSMU가 보편화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장 착수해서 계속 엔지니어링 말씀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니까 뭐 아까 150만 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네. 시총이 이제
뭐 8조, 7조였는데 거의 이제 8조까지 된 것 같고 아마 지금 전문가 예상은 10조까지도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아마 비상장에서 네. 거의 뭐 200만 원까지도 지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는 이제 지금 100에서 150만 원인데 가격이 사실 아까 38 커미션이 믿지를 네.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100만 원에서 상장되면 120, 130이 적정하니까 보는데 일단은 뭐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네. 현대그룹에서 이제 현대오토에 이게 2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도 일단은 우리가 청약하는 게 일단 공모전은 청약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네. 뭐 진짜 점심값이라도 벌려면은 맞습니다.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엔지니어링인데 그 다 좋은데 그 영업이익이 지금 줄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데 네. 영업이익은 오히려 반대로 반대로 가고 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있네요.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까? 이게 진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흥행에 또 참패할 수도 있어요. 네.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면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상장하기 전에 아마 좀 그 다른 계열사의 어떤 수익이 나는 부분을 붙이지 않을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는 뭐 백신 여권인데 우리나라는 증명서. 저는 이게 제가 여권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접종 증명서니까 이제 네. 한 단계 전문으로 레벨 다운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예방 접종서가 있으면은 좀 자유롭게 입출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뉴스는 이제 몇 개 뽑았는데 삼성 반도체 투자가 상반기 결정인데 미국의 바이든이 불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인데 일본의 고위 간부가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 듣고 싶지 않다. 네, 이 뉴스 봤습니다. 아주 뭐 감정을 이제 상하게 하는 뉴스요. 그다음에 닥터 헬리파는 그다음에 이제 직접 개발한 특허 올려 담은 네. 소화합성 강해 제품을 선보인다.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 제품은.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또 2천만의 쇼핑에 지그재그를 또 인수한다. 하여튼 뭐 지금 카카오도 뭐 네이버가 이제 한동안 막 이렇게 다각화하더니 요새는 네. 또 카카오가 따라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차량 반도체 내자 주요 사업인데 일단은 현대 오트론이 2012년에 4월에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네. 이제 29년에는 이제 기초 선행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은 현대차 오트론 연구소를 개설했고 그다음에 뭐 모비스가 이렇게 한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LG하고 LX 홀딩스 분할한 제가 5월 달에 이제 매매 거래 정지가 되는데 실제로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LG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65%를 할인했다는 건 주가가 그만큼 저평가된 거. 그래서 네. 11만 5천 원까지 갔다가 네. 10만 1천 원이니까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유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 이 아마존하고 쇼피파이의 모델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네이버, 네. 왼쪽은 쿠팡인데 일단 이커머스 기업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아마존이 37%, 쇼피파이가 5.9%,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이버가 17%, 쿠팡이 13%.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의 일단 그래픽 뉴스까지 뉴스는 마쳤습니다. 아우, 잘 들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뉴스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저희가 선정한 이슈와 또 지수 흐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